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했습니다. 잠시 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무소속 의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논란 이런 것을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잠시 당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혹을 잠시 비껴난 뒤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의지를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책임 정당, 책임 정치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당에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판인데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진상조사위 활동 자체가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논란이 제기되고 의혹일 때마다 탈당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정당이 책임을 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맞는 어떤 징계 등을 하는 이러한 절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좀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 또한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치인들의 탈당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탈당을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탈당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탈당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탈당은 일종의 면피용, 의혹 회피용, 꼬리 자르기용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른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이 뿌려졌다라는 돈봉투 의혹이 제기가 돼서 파문이 커지니까 송 전 대표가 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과 연결고리, 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이 그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상실을 하게 된 겁니다. 겉보기에는 당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이 계속 멍들고 있다. 책임 정치,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4월 22일 날 탈당을 했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5월 3일 날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김남국 의원이 또 이른바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혹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의 경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2012년이죠. 문대성 전 의원이 논문 표절로 굉장히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되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복당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당과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좀 자주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책임 정치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변화해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을 끝까지 탈당을 하지 말고 당에서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에 맞는 징계 조치를 내리는, 그 이후에 탈당을 하든 제명을 하든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탈당함으로써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이것은 한마디로 이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고, 국민을 당원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탈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을 좀 우롱하는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탈당의 형태에서 가장 좀 안 좋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공천의
어떤 불만 때문에 탈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아마 내년 또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만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2020년이었죠. 미래통합당 시절에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수성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2016년에 3월 15일 날 탈당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 탈당해서 다시 출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탈당의 또 다른 형태, 두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탈당의 형태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탈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198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는 이런 거라든지요. 그 전에 1985년인가요? 2.12 총선 앞두고 민한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이제 신민당을 만들어서 그때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그 미래연합 을 만들 때 그런 경우라든지, 또 2003년이었죠. 그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라고 한나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의원 이 5명이 옮겼죠. 탈당해서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또 2016년에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긴 거, 여러 가지 막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떤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둥지를 찾는다든지,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탈당해서 창당을 하거나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남거나 하는 이런 식의 탈당, 미래를 새로운 비전을 찾는 탈당,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꿔주기 탈당입니다. 이것도 이제 꼼수 탈당의 또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2000년 7월달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으로 이적해서 자민련이 이제 교섭단체가 되도록 도와줬던, 그때 백이선 의원 등이 탈당을 하면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2022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제명 탈당 등을 통해서 의원들 7명 간 거, 이것도 꿔주기 탈당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거래, 이런 것을 위해서 탈당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의 탈당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의 비교섭단체 1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무소속 1명으로 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꿔주기 형태, 정치적인 거래를 위한 탈당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탈당의 형태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탈당입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탈당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국회의장의 경우도 과거에 5대 국회 때 있었다가 다시 또 6대 국회 때 이제 사라지면서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국회의장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가 2002년도에 이만석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법에 다시 국회의장은 당적 없어야 된다,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국회법에 들어가면서 2002년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하는 탈당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탈당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정치사의 탈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이 탈당의 행렬은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이나 조사 이런 것을 지지 않고 일단 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꼼수 탈당, 정당하지 못한 탈당, 책임 정치를 저버린 탈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